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익 일동 투자주민센터 에이스 주무관 심군입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 흐름 상당히 긍정적으로 움직이다가 변동성이 나오면서부터 내 종목이 올라도 내 종목이 빠질 땐 더더욱 종목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자, 그래서 종목 민원을 받고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오셨어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벌써부터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빨리 해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 일동 바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참여할 수 있는 민원 접수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V나 혹은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내주실 때 서류는 확실하게 꼼꼼하게 적으셔야 되겠죠.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등을 확실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따르릉 민원을 통해서도 그리고 신속한 민원 창구를 통해서도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전화 열려 있습니다. 070-4941에 022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정보 이용료 100원 있는 샵 8181 문자도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 접수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함께 해 주실 수익 일동의 에이스 오브 에이스 좀 센터장님 지금 벌써 기다리고 계십니다. 장동우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흐름 간략하게 한마디로 본다면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네, 저번 주가 첫 시간이었는데 네. 그때 시장이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거의 뭐 200포인트 이상 급락을 했었는데 네. 제가 이제 그날 그랬거든요. 오히려 가장 많이 힘들고 이럴 때 그때가 급락할 때가 최고의 기회이자 찬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대비해서 코스피가 거의 500포인트, 고점까지 하면 500포인트 이상 급등 형태가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월요일부터 그 다음날부터 계속 오늘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가 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장세로서 코스닥이 많이 포함된 소형주, 중소형주들은 오히려 안 가는 좀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조금 눌러주고 쉬어가는 그런 형태. 그다음에 주가만 올라가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주가만 급등 형태가 나오는 그래서 약간 그 소외받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외받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네. 이제 설이 이제 중간에 끼었습니다. 그래서 설이 이제 3일 쉬고 목요일 금요일 하는데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네, 악재가 없다면 우리나라는 이 기세로 6,000포인트를 향해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중간에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국 시장이 조금 흔들린다면은 목요일 금요일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 주에 다시 어차피 가는 길에 6,000, 7,000포인트를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네. 그래서 너무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벌써 종목 민원 들어와 있네요. 첫 번째 민원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버님. 자,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새해 혹시 어떤 소원 같은 것 좀 있으실까요? 소원은 없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건강하면 좋죠. 뭐. 아이, 그럼요. 건강하셔야죠. 그 건강에 도움되는 종목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달마 글로벌이요. 달바 글로벌. 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6만 9천 원이고 비중은 50%요. 비중 50% 한 번에 다 들어가신 걸까요? 예, 한 번에 들어갔습니다. 네,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수익권이시고 얼마 전에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아니요. 제일 궁금하실까요? 조금 됐어요.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아니, 요즘 화장품 이 종목이 잘 갈 줄 알고 샀더니
가지도 않고 어때 뭐 그러네요. 그래서 갈란지 안 갈란지 그러는 거 바깥 타야 할란지 지금 그게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해서 뭐 실적들도 좀 긍정적으로 나온 회사들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믿고 예. 들어가셨는데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앞으로의 전망 잘 살펴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달바 글로벌 처음에 이제 뭐 상장하고 나서 정말 기세가 좋았던 종목이고, 그런데 이제 실적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이슈가 있으면서 지금 좀 쉬어가는 구간. 이것도 봤더니 2월 20일 날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구간 비중이 50% 화끈하게 들어가셨어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이 매수가에서 살짝 수익이 나 있는데요. 네. 비중이 50%면 적당한 비중이고 그래서 어. 실적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실적이 이제 특히 우리나라 쪽에 이제 연휴가 끼면서 중국 관광객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쪽이나 그다음에 관광 레저, 여행 쪽 이런 쪽이 이제 우리나라 그런 기업들이 실적이 나오면은 아마 실적을 동반해서 조금 더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적 실적이 이제 3월 달, 6월 달 이렇게 나오면은 흐름 자체가 나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달발 글로벌이라든지 이런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네.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이 이제 약간 머뭇거리는 점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지수만 이끌어가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좀 적습니다. 생각보다 빠지는 종목이 오늘도 보면 한 1000여 개, 올라가는 종목은 한 400~500개 정도, 거의 2대3 정도의 비율이 빠지는 종목이 살짝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화장품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실적으로 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느긋하게 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비중 50%니까요. 저는 현재가가 17만 3천 원인데 시간이 좀 지나면은 제가 보는 목표가는 19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그리고 중장기로 봐서는 저는 신고가 흐름을 탈 가능성이 있어요. 신고가가 24만 원 부근에 걸쳐 있는데 네. 이 부근까지도 중장기로 본다면 가능성이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19만 원에서 20만 원대가 매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9만 원, 20만 원 부근에서 일부를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약간 중기 성향으로 보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모르니까 또 현재 추세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 지금 16만 5천 원, 그다음에 17만 원 초반대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음봉으로 이탈하면은 조금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종목하고 같이 봐야 될 종목이 아모레 퍼시픽인데요. 아모레 퍼시픽을 잠시 보면은 네, 아모레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지금 강력한 슈팅이 한번 나오고 나서 지금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종목들이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제 큰 흐름을 봤을 때는 고점에서 워낙 많이 빠진 종목이거든요. 8만 원대 하던 주식이 거의 2만 원대까지 뭐 3분의 1 토막이 났고요. 그 전까지 본다면은 고점 20만 원입니다. 요 20만 원대는 그때 우리나라 이제 사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중국 관계가 틀어지면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워낙 많이 빠진 화장품 관련주들 지금은 단기로 슈팅이 나오고 바닥권에서 상승했지만 큰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바닥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화장품 관련주는 멀리 보는 관점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첫 번째 노란색 동그라미 부근하고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은 굉장히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예를 들자면 2차 전지가 굉장히 대폭락 후에 저점 대비해서 보통 50에서 100% 정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도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은 매매하는 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화장품 관련한 대장주의 흐름도 좀 지켜보자. 너무 많이 밀려있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 일단 달바 글로벌도 19만 원 선에서 20만 원 정도 선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때 좀 차익 실현 비중을 좀 줄여보자라는 전략 주셨네요. 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연결됐는데 지금 집에 TV를 네, 좀 여보세요? 켜놔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네. 자, 뭐 어디 좀 여행은 좀 가시나요? 아니면은 집에 계시는 건가요? 아, 이제 가야죠. 아, 네. 뭐 일단 맛있는 음식도 좀 많이 드시고, 네. 종목도 좀 맛있는 종목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걸까요? 아, 포스코홀딩스요. 포스코 홀딩스. 네.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37만 원에 비중 15%인데요. 37만 원에 비중 15%. 네, 저기 네, 그런데 이게 네. 장동우님한테 좀 전문가님한테 좀 받고 싶거든요. 지금 또 옆에 센터장님 나와 계시니까 받고 싶다. 네. 일단 네. 약 수익권에 좀 들어와 계시는데 네. 목표가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아, 저기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목표가가 상향이 됐던데. 네. 뭐 50만 원도 있고 74만 원도 있고 이러는데 얼마까지 봐야 되고 기간 얼마까지 볼 수 있나 그게 좀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목표가 검색을 해봤더니 한 네. 50만 원대 그리고 70만 원대 들어와 있는데 기간을 얼마나 잡아야 목표가까지 갈 수 있을지 상담 잘해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네, 그 전에 우리 장동우 센터장님한테 한마디 하시죠.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또 네. 받고 싶어갖고. 지금 일단 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보게 되니까 약간 설레이시는지 이야기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상담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 포스코홀딩스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바닥권에 너무 있다 보니까 네. 약하게는 50%, 많게는 100% 나온 종목들도 꽤 있거든요. 네.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추세는 좀 돌린 것 같은데 목표가 50만 원, 70만 원. 70만 원은 단기간은 좀 보기 힘들 것 같은데 네.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70만 원까지 보려면은 네. 1년 정도 기다리셔야 돼요. 시간을 오래 둬야 네. 된다. 그래서 1년이니까 이제 계산을 하면은 올해 기준으로 1년이거든요. 그러면 올 연말하고 내년 초 정도까지 보시면은 70만 원까지 보는 관점인데 70만 원까지는 좀 무리수가 있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한 50만 원대 초반 50만 원 부근에 오면 조금 현금화를 조금 시키는 방향이 좋을 듯 합니다. 이제 추세 보는 방향을 제가 간단하게 팁을 하나 드리면 네. 고점 대비해서 1년 반 정도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 반의 그 후에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의 그 릴렉스 기간,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3개월 정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6월, 7월, 8월이 바닥권으로 보여진다면은 이제 시간상으로 계산하면 올 연말이나 내년 3월 정도까지 보는데 아직까지는 추세가 포스코홀딩스가 살아있고요. 요즘에 리튬 가격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로봇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가 많이 사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대장주 위주로 2차 전지 쪽에서 대장주 위주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관련주 그다음에 포스코 관련주들 특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도 있지만은 제철도 있고 뭐 철강, 2차 전지, 로봇까지 여러 가지를 같이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홀딩스라고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주사입니다. 포스코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종목들이 올라가면은 이 종목은 자동으로 따라 올라가는데 대신에 속도가 좀 떨어집니다. 다른 종목이 올라야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나쁘지 않지만 상승 흐름을 탈 때마다 비중을 일부분을 축소한 다음에 좀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비중이 15%니까 부담스럽지 않으면은 나는 중장기로 봐야 되겠다 하면은 보유 관점인데 좀 굳이 시간도 되고 빠른 종목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 종목을 중장기까지 봐야 되느냐? 저는 네. 그거는 반대하기 때문에 현재가가 이제 37만 원이 최근에 보면 40만 원 부근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런 종목들은 목표가 보는 방법이 굉장히 쉽습니다. 앞다리를 하나씩 바꾸는 거예요. 30만 원대면 앞에가 바꾸면 40이고 그 40하고 50의 반을 쪼개면 45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면은 굉장히 대형주는 목표가 보는 방법도 쉽고 지지 라인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매매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 40만 원,
2차 45만 원, 3차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익 실현해서 약간 중소형주로 교체 매매가 제가 볼 때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상승 흐름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차익 실현을 좀 하셔서 조금 더 가벼운 종목으로 수익을 내보자라는 의견 주셨어요. 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민원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뭐 처음에도 잠깐 물어봤었는데 혹시 올해 소원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주식 대박 나는 거요. 주식 대박 나는 거. 네. 진짜 모든 민원인들의 소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최근까지 네. 좀 소원 좀 이루고 계세요? 어떠세요? 아니요, 제가 피롭틱스를 네. 샀다가 매수했다가 좀 재미를 좀 봤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또 들어갔는데 자꾸 내려가서 이거 추가 매수를 좀 해야 하는지 손절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여쭤보려고요. 네, 일단 종목으로 재미를 한번 보면은 참 거기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지금 것 같아요. 다시 들어간 매수가 얼마실까요? 53,000원에 10%예요. 53,000원에 10%. 아이고. 네. 네. 네, 먹은 것도 다 뱉어내신 게 아닌가 또 싶은 걱정도 그렇게 드네요.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럼 지금 가장 궁금한 점 어떤 점이실까요? 지금 이거 많이 내려갔는데 저 지금 이 자리에서 더 들어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네,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좀 더 해도 되는 건지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 잘해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소원 꼭 이루세요. 네, 자, 소원 이루게 저희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주식으로 대박 나기 위해서 필옵틱스로 한 번은 먹었는데 다시 들어가서는 지금 손실 폭이 약간 있습니다. 한 10% 정도 손실 구간인데 조금 더 사도 될런지 아니면은 손절 라인을 이제 그려놓고 고민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 어떤 좀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이런 자리는 추가 매수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추가 매수는 주가가 어느 정도 충분한 조정을 받을 때 하는 게 아니고 받고 나서 확인하고 돌릴 때 이럴 때 추가 매수해서 한 단계 더 빠지면은 추가 매수 물타기까지 해서 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요럴 때 하는 게 아니고 충분한 조정 후에 돌릴 때입니다. 그래서 돌리는 걸 확인하더라도 설 지나고 이틀간 매매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 주에 해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관련주인데요.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지금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분 가치라든지 미래를 예측해서 이제 주가가 단기간에 반도체 소부장들이 워낙 이제 다 잘 가니까 안 올라간 종목이 뭐가 있나 싶어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한번 그동안 올랐던 건데 결론만 말씀드려서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조정받으면 가장 빨리 조정을 받는 거고요. 올라오더라도 약한 반등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등 오면 종목을 좀 교체하는 방향이 좋을 듯 하고요. 유리기판이 미래에 굉장히 가치 있는 주식이지만 지금 현재는 본격적인 양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양산이 되려면은 HBM4가 본격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특히 SK 쪽이 유리기판을 본격적으로 생산을 한다든지 뭐 삼성전자가 집중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 그때 다시 보는 방향이 좋을 듯 하고요. 제가 이제 추가 매수하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은요. 오늘 지금 보면은 필요없었으니까 오늘 거래량이 23만 주거든요. 네. 아침부터 잠깐 날 때까지 어제가 27만 주예요. 근데 주가가 상승음을 탈 때는 주가가 평균적으로 1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나옵니다. 이 100만 주라는 거는 거래가 이제 다 되고 나서 장이 마친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잠깐 보면은 답이 나와요. 아침에 한 1, 20분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8시간을 매매하지 않습니까? 네. 1시간에 10만 주면 8시간이 80만 주잖아요. 그러면은 간단한 방식이거든요. 그러면은 한 30분 봤는데 한 10만 주, 20만 주 거래가 나오면 주가가 한 5% 이상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이 종목 그냥 가는 겁니다. 거의 네. 99.9% 맞아요, 이건.
이건 절대 틀릴 수가 없습니다. 특별하게 장중에 악재가 나오면 올라갔다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래서 이런 종목을 미리 물타기를 하시면 물린데 또 물립니다. 그리고 장이 빠지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올라올 때 약하고 이 종목이 최근에 보면 올라올 때 보면 이날이거든요. 이날 보면은 1월 22일 날 목요일입니다. 이때 거래량이 150만 주잖아요. 이 150만 주는 아침부터 하면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면은 무조건 추가 매수 요때 하시는 거예요, 요때. 뭐 다른 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다렸다가 이날 하시면 돼요. 이 전날 한 달 전부터 물타기 하잖아요. 한 달간 돈이 묶여서 오덕오덕 못 합니다. 이거 완전히 바보짓이거든요. 기다리니까 할 필요 없으니까 요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물타기를 빨리 합니까? 이 물탔다는 거는 물려서 어쩔 수 없이 추가 매수를 했다는 건데 내가 이 주식이 좋아서 들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물려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팔면 갈 것 같고 이러니까 아까워서 못 팔고 이러다가 보면 다른 종목은 이때 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그때 물타기 하시면 되고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은 저는 뭐 큰 반등보다는 짧은 반등일 것 같아요. 한 5만 2, 3천 원 정도. 조금 더 보면 5만 5천 원인데 이 5만 5천 원대에서 주가가 위에서 놀면서 이제 유리기판이 좋은 호재성 뉴스가 나온다. 네. 그러면 중장기로 보면 이 종목은 8만 원, 10만 원도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단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은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고 물타기는 설 지나고 그 다음 주 초반이나 중반 정도 확인하고 반도체 전체적인 소부장이 흐름이 좋아지면 그때 확인하고 물타기라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모든 또 우리 또 센터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비슷한 게 조정이 나올 때 물타기라는 것이 아니라 조정의 끝 마무리 때 반등의 신호가 나올 때 물타기를 하셔야 한다라는 이야기니까요. 좀 더 기다리셨다가 대응을 좀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민원인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제목 때문에 이렇게 전화 주신 걸까요? 네, 먼저 우리 장동우 대표님한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 방송 좀 자주 봤으면 좋겠고 네네. 주식 반장에서 알테오젠에 네네. 거의 저희들이 별명을 알바이어로 그렇게 붙여넣을 정도로 알테오젠에 굉장히 수익을 많이 봤습니다. 네. 장동훈 선생님께서 네. 알려주셔서 그래서 이번에는 삼양식품을 네네. 그때만 해도 맨비디아 이랬었는데 130만 원에 30%를 가지고 있는데 네네. 이거를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은 물타기를 좀 하다가 추세를 어떻게 보았으면 좋겠나 싶어서 그래서 장동훈님한테 꼭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담 잘해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 알테오젠으로 수익을 좀 많이 봐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삼양식품을 들어가서 130만 원대 역시나 한 10%대 전후에서 좀 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타기를 해야 하는 전략일지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전략일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저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서두에 네. 저를 또 혹시 욕하나 싶어서 제가 가끔 욕 먹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다 맞출 수는 없거든요. 손해 볼 때도 있고 수익이 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올해 큰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삼양식품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삼양식품은 고점에서 밀려서 다시 이제 대반등 구간으로 이어지는 구간인데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요. 그림을 이렇게 딱 그리면 답이 딱 나와요. 이렇게 딱 그리면 지금 추세가 이제 돌리는 구간에서 얻어맞는 구간이거든요. 위에서 약간 진정시키는 구간이라서. 아직은 저항 구간이네요. 그렇죠. 네.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위에 맞고 한번 다시 빠집니다. 맞고 다시 빠졌다가 다시 이제 바닥을 만들어 놓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추세 구간을 돌파를 다행히 하면은 나쁘지 않은데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밀렸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 저항난이기 때문에 130만 원대 하면은 큰 가격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일부를 좀 매도했다가 다시 물타기를 한다면은 100만 원 초반대 초입이 오거나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그때는 과매도 구간이라서 강력한 매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125만 원하고 130만 원대를 다이렉트로 그냥 돌파하는지 아니면 맞고 조정으로 들어가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다이렉트로 돌파를 하면은 단기 목표가가 131만 원에서 135만 원 부근까지가 단기 목표가 됩니다. 그러면 매수가 부근이 되겠죠. 그러면은 일부분을 조금 현금화하는 방향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삼양식품이 이제 굉장히 저점에서 굉장히 크게 많이 올랐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이게 2023년도 때가 10만 원인데 고점을 170만 원 잡으면요. 적게 잡아도 15배거든요. 보통 이렇게 되면은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제 계산할 때 어떻게 되면 이 정도 되면은 단기로 끝난 겁니다. 네. 단기로 끝났다가 고점에서 다시 40%가 빠지거든요. 그러면 딱 보면은 딱 100만 원이 맞아요. 160만 원에서 마이너스 40%를 딱 하면은 얼추 맞는데 여기서 되돌림 반응은 100만 원 대비해서 170만 원에 딱 중간선까지 올라오는 게 정석 플레이입니다. 네. 그러면 이 종목은 140만 원에서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오면 145만 원이거든요. 이제 이 라인을 돌파를 하려면 굉장히 실적이 폭발적인 실적이 나오거나 굉장히 미래 가치가 높으면 다시 170만 원을 돌파해서 200만 원까지 가는 건데 삼양식품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가 이제 다 알려질 만큼 알려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물론 수출도 잘 되고 굉장히 좋지만 이번에는 조금 현금화를 조금 하시는 방향이 좋을 듯 하고요. 삼양식품 말고도 다른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 많기 때문에 네네. 조금 이익 실현 좀 하시거나 지금 물타기보다는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다른 종목을 좀 연구를 한번 해보시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올해 큰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구간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뭐 추가 물타기 할 뭐 그 돈으로 다른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어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민원인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이렇게 전화 주신 걸까요? 이수 페타시스 10만 4천에 10%요. 이수페타시스 10만 4천 원. 뭐 최근에 좀 빠지니까 많이 빠졌다 생각하고 들어가신 거겠죠? 오늘 들어갔는데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지지가 된 줄 알고 들어갔는데, 네. 그 지지선이 어디쯤 돼야 지지선이 될 거예요? 지금 120선도 무너진 것 같은데. 네. 일단 지지 라인이 네, 어느 네. 정도가 나와야 하는지 부분, 네, 네. 손절 라인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앞으로의 전망 잘 살펴드리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신 부분이 마음속에 확 와닿는 게 반도체 관련해서 좋다라는 이야기 나오지만 결국에는 반도체 투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랑 이런 부분들을 좀 당겨 올리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 이수페타시스 분명히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밀릴 때는 속절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나 아까 그 삼양식품 차트하고 이수페타시스하고 차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 미래 가치는 좋지만 어느 정도 저점에서 너무 많이 올라온 주식들이 역배열로 밀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주식의 미련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이런 역배열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급락 후에 대반등은 나오지만 추세 상승이 일단은 깨진 종목은 큰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10만 원 이하는 과매도권입니다. 그래서 10만 원 이하가 되면은 오히려 그때부터는 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이고요. 뭐 여기서부터 특별하게 더 밀릴 자리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9만 5천에 10만 원대 들어오면은 여기는 이제 매수 구간으로 접어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매수하는 거는 조금 빨랐다 싶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많이 밀린다고 해서 거기서 베팅을 하시면 안 되고요. 많이 밀렸다가 확인하고 대반등으로 돌릴 때 사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빠지다가 앞전에 차트를 잠시 보면은 요때 사는 거거든요. 이때 예술적으로 저점에서 산다고 해서 큰 수익이 안 나요. 확인하고 그 다음날 사면은 사자마자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음봉 3개 후에 한 번 더 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음봉 3개 후에 작은 음봉을 하나 양봉이나 음봉 만든 다음에 또 음봉을 연속해서 2-3개가 나온
가능성, 이게 약간 기술적으로 보는 방법인데요. 단기적으로는 거의 다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설 지나고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반등이 나오더라도 큰 반등보다는 약한 반등이지 않을까. 그래서 반등 구간은 저는 짧게 11만 원에서 12만 원 초반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등 후에 다시 뺐다가 다시 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밀리는 종목들은 매매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네. 좀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이럴 때 매매하시는 게 아니고 주가가 완전히 상승을 타면서 주가가 치고 올라갈 때 고점을 하나하나 넘어갈 때 이때 매매를 하시면 이수페타 같은 경우도 요럴 때 매매를 하시면 물렸다가도 큰 수익이 나요. 요럴 때. 근데 지금은 반대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반대로 내려올 때는 수익도 안 나거니와 물릴 가능성이 좀 많다. 그래서 매매하는 방식을 조금 다음부터는 바꾸시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일단 종목 수익이 좀 잘 날 때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지금 구간에서는 비중 관리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전략 주셨네요. 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익 1등 주민분들이 좋은 강의한다고 월요일 아침인가? 예, 꼭 찾아봐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강의인가요?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중에 네. 라이브로 쭉 이렇게 아침부터 장 끝날 때까지 요즘에 주가는 막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 종목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월요일부터 실시간 라이브로 좋은 종목도 찾아드리고 매매하는 방법도 말씀드리고요. 그런 경우가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매매하는 방식 대박 종목을 골라내는 방법을 제가 또 녹화 방송을 하나를 또 해놨거든요. 명절에 시간 많으니까 한 10분 정도만 좀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나도 대박줄을 잡을 수 있고 요즘에 급등하는 종목을 최바닥권에서 매수를 해서 최고점까지 끌고 가는 이런 자세한 매매 방식 길지도 않습니다. 10분, 20분 정도에 제가 해놨고 그다음에 설 지나고 목요일, 금요일이 있는데 그 시간대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직접 제가 초대해서 라이브로 여러분에게 좋은 종목을 있으면은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 시황이라든지 매매하는 방법 이렇게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까지 해서 한번 그런 좋은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 이후에 매주 월요일마다 온라인 무료 방송 아침마다 해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신속하게 빠르게 민원 해결해 드리는 신속 민원 창구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보다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으로 민원을 단숨에 타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동 신속민원 창구 열렸습니다. 저는 주민센터 막내 이정우고요. 이곳 신속민원 창구에서는 신속하게 여러분의 말 못할 속사정 함께 고민해드립니다. 문자와 유튜브 채팅창 활짝 열어뒀으니까요. 많은 민원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신속민원 창구의 에이스 주무관 소개하겠습니다. 허반석 와우넷 파트너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확실하게 민원 해결해 주실 준비 되셨을까요?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시그니처인 HBS 전략으로 확실한 민원 처리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번호표 1번 민원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 삼성 SDS 나와 있고요. 매수가는 17만 2천 원에 비중 30%인데 약간 손실 중에 있습니다. 현재 횡보 중에 있거든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17만 2천 원의 삼성 SDS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박스권 하단에 121선을 지지하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엔 이제 SI 기업이죠. 삼성그룹의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제 HBS 전략을 말씀드릴 때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아닌가, 그리고 지지선을 잘 지키고 있는가 아닌가, 최근에 수급적인 모습에서 지지를 받고서 또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가, 마지막으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체크를 하면서 신속 민원 창구답게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탁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 SDI 이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죠. 17만 2천 원에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금방 매수가와 손익분기점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매수할 때는 수익을 보고 싶어서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수익 가능성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을 긋는다면 이러한 하방에서 우상향하는 추세선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 구간에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따박따박 지켜가고 있는 흐름 속에서 121선과 추세 하단을 이제 막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곳에서 추가적으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가정하고서 위로 이렇게 올려본다면 1차 목표가를 직전 고점 구간인 19만 원 언저리까지 한번 우리는 도전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기다가 더해서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삼성 SDI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121선 구간에서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시청자님께서 문의를 주신 이유는 30%라는 비중을 크게 담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외국인 수급을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1차 목표가 19만 원까지 열어놓고서 홀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비중이 적으셨다면 추가 매수 바이 의견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비중을 최대치로 채우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19만 원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요. 직전 고점에서 윗꼬리를 달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9만 원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매도가 발생한다. 또는 19만 원 근처에서 다시 한번 윗꼬리를 달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때는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 한번 메모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우선 1차 목표가는 19만 원 선까지 트라이 해보자 홀드 의견 주셨고요. 근처에서 한 번 더 반등 나오면 비중 줄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민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 종목 보여주시죠. 네, 다음으로는 현대차 나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50만 원이고 비중 10%입니다. 수익 보고 계신데요. 현대차 요즘 로봇주로 달리고 있습니다. 네. 더 상승 탄력 나올 수 있을까요? 현대차 지금은 한번 강한 시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강한 시세 이후에 박스권 하단을 그리면서 지지하고 있는 가격들이 보이는데요. 차트 흐름 보시죠. 지지하고 있는 가격대가 아래 꼬리를 제외하고서는 47만 5,500원, 47만 5,700원 사이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 지지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지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굳이 추가 매수도 성급히 가시기보다는 지금 비중과 지금 단가를 한번 유지하시면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오기를 한번 기다려보시는 전략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1차는 55만 원, 그리고 2차는 60만 원에 대한 목표가를 놓고서 반등을 하는지 기다려보시면 좋겠고요. 이 자리에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때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7만 원 라인을 손절가나 아니면 추가 매수 라인 둘 중에 하나 같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손절할 때 누구는 거기가 박스권 하단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손절에 대한 조급함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멘트 같이 전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비중을 유지하시다가 47만 5천 원이 이탈을 하는데 장중 이탈인지 아니면 종가 기준으로 47만 원을 이탈하는지 거기에 대한 눈치 싸움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도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최근 SNS나 뉴스 보도를 통해서 춤추는 아틀라스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어디까지인지 세 가지의 로봇을 테슬라의 로봇과 중국의 로봇과 우리나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춤추는 세 가지의 로봇의 춤 사위를 한번 봤는데 아틀라스가 제일 잘 춘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틀라스를 이제 군복을 입히면 군인이 되고요. 또 힙한 옷을 입히면 춤꾼이 되고요. 기술력이 어디까지인지 무궁무진한 상태니까요. 현대차는 새로운 로봇에 대한 밸류에이션으로 하방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비중 10% 그대로 유지하는 HBS 전략에서 홀드 의견을 드리고 하방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조급하게 손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코멘트까지 덧붙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변동성에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47만 원 라인 지지 구간으로 보고요. 추가 매수보다는 슈팅 기다려보자. 1차 목표가 55만 원, 2차 목표가 6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민원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민원 종목은요. DS 단석 나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7만 원이고 비중이 10%인데 현재 손실 중이시고요. 오래 버티셨는데 고민이 굉장히 깊으실 것 같습니다. 좀 신속한 전략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DS 단석 매수가가 7만 원인데 네. 오늘 종가는 18,750원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너무 신속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자, 7만 원에 갖고 계시는데 손절 라인을 그냥 훌쩍 넘으셨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기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7만 원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구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릴 때에 장중에 그리고 하루 중에 두 자릿수의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종목 교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DS 단석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어떻게 탈출구를 잡아야 되지라는 게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25,000원이 1차 강한 매물벽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25,000원에서 절반 비중 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000원을 훌쩍 뛰어넘는다라고 한다면 3만 원에서의 남은 비중도 절반을 매도하시고요. 3만 원 되면 그 남은 곳에서 또 절반을 매도하시고요. 3만 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한 3만 5천 원 정도에서 그 남은 비중에 또 절반을 매도하십시오. 그렇게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비중을 줄이셔서 요즘에 탄력적인 종목들, 차라리 지수 추종 ETF가 오히려 더 낫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손절에 대한 의미보다도 이것을 내가 현금화를 해서 투자를 계속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고민까지도 가게 되는 가격대입니다. 7만 원에서 18,750원까지 내려온 상황이니까요. 미련을 두기보다는 남은 현금을 가지고서 투자를 할 건가 말 건가. 여기는 이제 대응의 영역이 아니라 저는 결단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단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25,000원 위에서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두 자릿수 반등 나오는 날 종목 교체하자라는 전략 주시면서 좀 미련을 버리고 결단을 내리시길 바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저희 상담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민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 종목 보여주시죠. 네, 심택 나와 있고요. 매수가는 58,000원, 비중이 10%인데 58,8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비중 10%고요. 현재 수익 보고 계십니다. 이 심택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심택도 최근 강한 상승 흐름들 이후에 박스권 하단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엔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 나오는 종목들은 기술력이 있는가, 그리고 수익이 나는가, 그리고 시장의 관심에 들어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재미난 모습들이 조금 더 보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부터 이렇게 반등 흐름들의 추세선을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시청자님 매수하신 58,800원 라인이 보이고요. 추세 저점에서의 반등, 최근 저점을 지지하면서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0일선을 소폭 이탈을 했으나 박스권 하단으로 본다면 지금 이렇게 49,000원 언저리가 새로운 박스권 하단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자리 박스권 하단과 추세 저점이 동시에 만나는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은 매도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청자님 비중이 10%신데요. 박스권 하단인 48,900원 언저리에서는 오히려 5%의 비중을 추가 매수할 수 있겠다. 시장의 흔들림, 변동성에 5%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하신 이후에 동일한 평행한 선을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목표가를 이렇게 한번 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전 고점 구간인 63,000원 의견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조정 시 5%의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HBS 전략에서 바이, B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정 나올 시 5%의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전략 주시면서 목표가 63,000원 제시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민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 종목 보여주시죠. 네, 다음으로는 휴림 로봇 나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15,000원에 비중 25%고요. 현재 손실 보고 계신데 또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휴림 로봇 적자가 좀 지속되고 있다는 이슈가 있는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은 유동성 장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기업 중에서 적자 있는 기업들 많이 있고요. 로봇 기업들 적자 있는 기업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가장 강력하게 올라갔던 섹터 중에 하나가 로봇이죠. 다시 한번 이제 테슬라와 현대자동차 등의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된다면 로봇주들은 아니야 괜찮아 우리는 기술력 꿈으로 갈 거야 라는 이야기가 한 차례 나오겠죠. 2차 전지 섹터에서의 광풍 흐름들이 불 때에 실적이 없어도 그리고 우리는 저쪽에 금광 있어 이런 한마디에 우리는 리튬 광산 있어 라는 이야기 한마디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던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봇 종목들 중에서 이름을 들어본 로봇들 기업은 분명히 무언가 실체는 가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상용화와 수익화까지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정도지 로봇 기업들도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림 로봇 차트 흐름으로 한번 보시죠.
차트 저점에서부터 반등 흐름들이 나온 이후에 거대한 양봉을 그리고 나서 다시 차트상 저위험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최근 시장의 특징점들은 뭐냐면 매도가 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상승 이후에 어느 순간을 지지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휴림노브도 마찬가지로 13,000원 구간에서 박스권 하단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지금 시청자님께서 15,000원에 가지고 계시는데요. 저는 손절가를 12,800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3,000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 비중이 한 10% 내외셨으면 한 15%까지 추가 매수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15,000원을 돌파할 때 그러면 수익 구간으로 빠져나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는데 비중이 25%이시기 때문에 저는 1차 목표가를 15,500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15,500원 위에서는 절반가량의 비중 축소. 그리고 나서 2차 목표가는 16,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12,500원을 이탈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절반가량의 비중 축소가 필요합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다행히도 거래량 없는 조정의 횡보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매도하시기보다는 시장의 반등과 함께 추가적인 반등을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도가 강하게 실려서 나올 때에는 같이 대피를 해야 되겠지만 거래량 없는 조정에는 굳이 서둘러서 내가 먼저 배에서 뛰어내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5,500원 1차 목표까지 제시해드리면서 HBS 전략에서 H, 홀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조급한 대응보다는 15,500원 선에서 절반 비중 축소하고 또 1차 목표가로 16,000원에서도 절반 비중 축소하고 또 12,800원을 손절 라인으로 보면서 계속해서 좀 일단은 홀드하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 보여주시죠. 네, 다음 민원 종목은 HD 현대 마린솔루션 나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17만 원에 비중 10%고요. 현재 수익 보고 계십니다. 이 종목 최근 실적 호조도 나왔고 또 앞으로 상승 탄력 더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선박 생애 주기 중에서 애프터 마켓이라고 해서 결국엔 선박이 노후화됐을 때 조금 좋게 다시 개선해주고 그리고 노후화된 선박 중에서도 친환경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기업이 바로 HD 현대마린 솔루션이다라고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HD 현대마린 솔루션 조방원, 조선방산 원자력 관련된 섹터들이 불을 뿜을 때 엄청난 반등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저점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청자님 매수 단가가 20만 원, 22만 원 위면 어떡하나 하는 내심 마음 졸이면서 단가를 들어봤는데요. 17만 원이라는 말씀 속에서 그래도 좀 하십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매수 단가였습니다. 자, 차트 흐름 보시면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추세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을 긋고 나면 이런 느낌들이 나오시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지지, 그리고 지지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여기까지 온 상황입니다. 시청자님 매수 단가와 추세 저점이 딱 들어맞는 모습 속에서 오늘 양봉을 한번 그렸고 최근의 저점 흐름들을 본다면 16만 6천 원, 16만 7천 원 사이에서 아래 꼬리와 몸통이 남아있는 횡보 흐름들이 지금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오늘까지 6거래일 횡보 흐름들 나타나면서 오늘 양봉을 그렸거든요. 조금만 더 있다 보면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임인데 지금 이 자리는 굉장히 저렴해진 자리다. 오히려 남들이 23만 원, 24만 원에 역시 조선이야라고 외칠 때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조방원에 대해서 조금 소외되어 있을 때 야금야금 모아가는 전략이 굉장히 좋고 6거래일 동안 횡보하고 있었다라는 점은 더욱이 긍정적인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한 선을 하나 그어서 위로 이렇게 올려본다면요. 1차 목표가는 20만 원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20만 원까지 HBS 전략에서 홀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만 더 기다려서 추가 반등 노려보자. 1차 목표가 20만 원 세워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민원 만나보시죠. 다음 민원 종목은요. 현대무벡스 나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33,000원에 비중 20%고요. 손실 보고 계신데 최근 이 종목 올라오다가 좀 주춤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현대무벡스는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자동화, 공장 자동화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결국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그리고 공장 자동화, 물류 자동화에 있어서 현대차 그룹의 핵심을 담당할 기업이 현대무벡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10,000원에서부터 5만 원까지 급 반등 흐름들이 나왔던 것이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이제 하방에 대한 지지가 나올까를 확인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차트를 조금 길게 열어놓고 한번 살펴보시면요. 올라가는 동안에는 거래량이 강하게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등 시에 거래량이 붙었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박스권 구간에서는 거래량 없이 횡보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간 조정의 끝자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기간 조정의 하방이 끝나게 된다면 결국엔 반등도 마찬가지로 조금 손쉽게 나올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거래량 없이 흘러내리거나 횡보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차트 또한 추세선을 한번 그어본다면 이런 느낌의 추세선 한번 그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행한 선을 그어서 다시 반등에 대한 자리들을 한번 본다면요.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요.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설정해 본다면 이런 느낌의 목표가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시장의 영향으로 빠지게 된다면 25,000원까지도 하락에 대한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은 하락이라고 한다면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33,000원이라는 매수 단가가 살짝 높은 감은 없지 않아 있으나 33,000원에서 매수하셨던 그 이유는 아마도 박스권 하단 구간이 3만 원, 3,500원 언저리였기 때문에 이 지지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 들어가시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그럼 지금 자리에서는 25,000원을 손절가로 생각을 하시고요. 비중이 20%이시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25,000원에 대한 지지가 나오고 지지 이후에 거래량을 동반한 반등이 나온다면 한 5% 정도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서 직전 고점 구간인 35,000원을 1차 목표가 그리고 나서 4만 원을 2차 목표가로 한번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5%까지 비중을 한번 늘릴 수 있는 마음과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 기대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BS 전략에서는 홀드 H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25,000원 지지 라인으로 보고요. 이후에 반등 나온다면 5%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셔서 1차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4만 원까지 기대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바로 다음 민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민원 종목은 WCP고요. 매수가가 42,000원으로 좀 높습니다. 비중이 15%고 현재 손실 보고 계신데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지금 WPC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습식 분리막으로 유명한 기업인데요. 네.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이게 살아나느냐 아니면 이제 현재 구간에서는 부분적으로 살아나고 있고 결국엔 계약 해지에 대한 충격파를 한번 맞았다가 다시 반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구간인데 위에서부터 쫙 열고 본다면 42,000원에서부터 지금 9,000원까지 이탈이 나온 상황입니다. 7만 원에 사셔서 여기까지 내려온 분과 비슷한 형국인데요. 지금 42,000원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응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결단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2,000원에서부터 내려올 때에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구간은 32,000원 한번 있을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실까요? 42,000원 구간에서 이제 매수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익 구간도 있으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 자리에 박스권은 35,000원부터 33,000원 언저리였을 겁니다. 33,000원 하단 라인이 깨질 때에는 이거 조금 깊게 골짜기를 내려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한번 대응하시고 여기가 이제 마지막 기회가 탈출의 기회가 아니었을까, 손절의 기회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속절없이 쭉쭉쭉 흘러내리다 보니까 대응의 기회를 모두 다 잃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이 여기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상담을 잘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10,000원 언저리에서는 비중을 축소할 기회가 오고 있다, 왔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리는 김에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차 10,000원에 대한 돌파 기대감은 한 차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비중 같은 경우에 15%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종목 대응할 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가진 비중의 절반을 이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비중의 절반을 매도한 현금 고스란히 그대로 박스권 하단이 6,970원, 7,000원이거든요. 7,000원에다가 걸어 놓습니다.
여기서 매도를 하시고요. 여기서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6,900원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10,000원이 오면요. 또 절반 비중을 매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7,000원 아래가 오면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합니다. 이 종목 안에 있는 현금을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이 종목의 비중 절반을 10,000원에서 파시고요. 다시 7,000원에 오면 현금화된 그만큼의 금액만 또 사시는 거예요. 그 작업을 5번 정도만 하시면 그래도 내가 이 종목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탈출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후회가 남지 않는 탈출 전략이니까요. 요 내용대로 그대로 하시려면 대응을 하시고요. 너무 피곤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차라리 그냥 10,000원 언저리에서 결단이 필요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HBS 전략에서 S, 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민원인분 좀 상담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민원 처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